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 기타 돈이 없다 보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죠.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시달리고 가정 불화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에 이 자살이잖아요. 자살. 근데 그 자살의 선행 원인이 이런 사회적 원인이 있지만 또 그 사회적 원인으로 인해서 정신질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게 되고,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급기야 판단력이 흐려져서 자살하는 사태까지 이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자살의 선행 원인이 정신병이잖아요. 질환. 이런 경우에 질병 사망으로 볼 여지가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살을 했을 때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하는 경우, 이 목을 매다는 행위, 이 애래성이 충족되잖아요. 직접적인 원인은 우울증이 아니라 외부의 요인에 의한 사망입니다. 이런 외부의 요인에 의한 사망을 우리는 상해 사망이라 그러죠. 손해보험에서. 상해보험, 이 상해의 요건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애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요합니다. 그럼 자살이라는 것의 직접적인 원인은 상해에 규정되어 있죠. 상해에서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해, 고의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 하지만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어떤 의사 능력이 결여되었을 경우, 판단 능력이 결여되었을 경우, 그 자신의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자살을 예외적으로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자살 항목은 상해보험에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 신체 내부의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질환들, 신체의 손상, 이것을 질병이라고 해서 질병보험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보험금에서 이 상해 사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은 적용하지 않는다. 즉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살이 상해의 면책사유 항목에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이 자살이 상해사고 편에 있고, 그 다음에 질병사고 편에서는 이 자살에 관한 내용이 상해편에서 둔 것을 질병에서 보상해 주지 않겠다. 선행 원인이 정신병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취지로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의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 약관 규정이 질병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록 질병이 원인이 돼서 자살을 했을지라도 이것을 질병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약관의 취지라고 봅니다. 법원은. 따라서 오늘의 결론, 이 자살은 비록 그 선행 원인이 우울증 등 정신병 등 질환이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질병 사망에 해당하지 않고 상해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자살의 경우 2년 뒤의 자살은 일반 사망으로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보험회사고, 이번 시간에 알아본 것은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인 일반 상해 사망, 질병 사망, 재해 사망이 아닌 상해 사망, 질병 사망, 여기서 자살이 질병 사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강의 계속 이어갈 것이니까 이재영 손해사정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